원장님이 원장 선언문 만들기를 못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오셨다 하시거든요. 이거 먼저 듣고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석, 나는 유아교육을 제대로 알고 교직원들과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소통을 하는 원장이고 싶다. 물론 여기에는 유아, 교사, 직원, 소리가 안 들리는데? 원장님 더 크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고 있었어요. 아니 들고 저 앞으로 전혀 안 들렸어요. 마스크를 떼야 되나?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카메라가 먹기가 카메라 멀었어. 카메라 안에 마이크가 내장돼 있다 보니까 카메라 안에 내 네네. 그럼 나 유튜브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바로 보이네. 아니 이쪽으로 여기 오시면 돼. 여기 하셔도 되는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 상호 원장이 보이네. 네 근데 거기 앉으시면 상원 원장님 원장님이 안 보이세요. 요즘 저 여기 켰어요. 여기 앉아 이렇게. 이거 투입 안 되겠다. 아니, 원감 선생님. 네네, 제 거 껐어요. 아니, 저쪽에 있는 거를 끄고 이거를 휴대폰 네. 거를 그 마이크를 키면 되는데. 네,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됐나요? 오디오를 끄고 괜찮아요. 원감쌤 핸드폰을 네. 책상 위에 두고 그냥 말하면 되는데. 네네네. 이제 했거든요. 원장님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리세요? 여기 지금 4천 한마음 돼 있는 거는 꺼도 될 것 같아요. 박언주 마이크만 키면 돼. 제 마이크 자체를 끄라고요. 네네네. 잠시만요. 원장님 몇분 안 남았어요. 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고 선생님 핸드폰을 책상 위에 두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 화면은 끄고. 아니 박언주 이 화면은 꺼도 된다고. 됐어 이제 하세요. 원장님 선언문 다시 하겠습니다. 보이네. 유튜브야 여기. 아니 그쪽 책상 위에 그 휴대폰을 보시고 그냥 거기에 마이크가 돼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돼요. 서인석, 나는 유아교육을 제대로 알고 교직원들과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소통을 하는 원장이고 싶다. 물론 여기에는 유아, 교사, 직원, 학부모를 배려하고 인정하는 원장의 따뜻한 마음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포토샵 내용이 너무 좋던데요. 저도 어머니에 신편하게 서로 얘기 나누어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자, 그럼 오늘 주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을 지원하는 중간 리더십.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에서 교사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교사의 리더십의 교육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공식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감 선생님, 수석교사, 보직교사, 멘토 등 중간 리더 역할 체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간 리더의 역할을 운영자와 교사 사이에서의 관계 조정자라는 축소된 역할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간 리더의 확고한 자리를 마련하고 리더십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한다면 유아놀이 중심 교육을 지원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며 유아놀이 중심 교육을 지원하는 중간 리더로서 오늘의 자신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지향점을 찾아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125쪽 우리의 해우소. 우리 한마음 원감 선생님, 요즘 중간 리더로서 어려운 점 또는 힘든 점이 있으실까요? 중간 리더의 위치에서 가장 힘든 게 선생님의 요구와 원장 선생님들의 요구가 다를 때 그때 그 사이에서 그 간격을 조정하는 게 제일 힘든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나는 여기 나와 있지만 카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선생님의 마음을 잘 드러나 있는 것은 어떤 그림일까요? 딸입니다. 그 그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22년 한마음을 유치원만 운영하면서 우리 원을 위해 교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함께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상호도 중간 가르쳐 선생님 계시지요? 안 계시나요? 네? 상하는 중간 관리자 선생님 안 계시나요? 저희는 원장하고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림을 선택하신 분 계실까요? 우리 선생님, 경아 선생님은 여기에서 가장 내 마음이 잘 드러나는 일러스트를 선택해 보신다면? 숲속에 있는 여자? 숲속에 있는 여자? 이유는요? 편안한 마음, 편안한 마음, 잘 지내고 싶어서. 편안한 이 마음으로 지내고 싶어서. 이 그림을 색깔로 어떤 색깔로 한번 칠해보고 싶으세요? 초록색? 연두색? 초록색? 연두색?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네. 나누기 1 중간 리더 진단 선제요. 여기 인터뷰 혹시 보셨겠죠? 여기는 운영자하고 교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간 리더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운영자는 중간 리더를 다방면으로 일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원장과 교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건강한 유치원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고 협업, 경청, 공감, 지혜랑 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상하 원장님은 중간 리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 생각요. 네. 중간 리더는 교량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리자는 관리자의 관점에서 또 원 운영을 바라볼 거고, 교사는 교사의 관점에서 또 유아와 학부모와의 관계를 또 바라볼 거기 때문에 그 중간 관리자는 원장의 마음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교사들의 어떤 진행 상황이나 애로 상황들을 또 같이 다 진행을 해야 돼서 그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적절한 어떤 교량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인터뷰에서 교사들은 또 중간 리더에서 아래 교사분들에게 자신감과 용기 넣어주기, 운영자에게는 지지와 믿음을 주고 다리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혜주 선생님, 선생님은 중간 리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간 리더의 역할?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의 의견과 교사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도 아까 상원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리 역할, 교량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애로사항이나 결정사항이 있을 때 중심이 되어서 항상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나는 다르게 생각하신다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뒤에 레이더 차트가 있는데요. 이 레이더 차트는 항목 간의 균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도표래요. 요거는 열어보니까 엑셀이더라고요. 여기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중간 리더의 역량인 전문성, 인하력, 협력, 참여 이끌기, 모델링, 공정성, 개방적 의사소통에 옆에 수치만 입력하면 이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한번 원감 선생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원감 선생님은 여기 나왔던 중간 리더 역량 항목 중에서 어떤 부분을 제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선생님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선생님들의
그냥 의사소통, 개방적인 의사소통 부분에서 그래도 잘 들어주고 하고 있지 않나?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네. 잘하고 계셔서 이거는 원광쌤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비교가 아니고 자기 성찰의 의미니까 한번 수치 입력하면 바로 나오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나누기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 동영상에서는요, 관리자와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리자는 회사로부터 임명받은 직책이라 하고요. 리더는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따라오는 게 리더라고 해요. 차이점을 보면 관리자는 운영을 하고 부하 직원이 있고 팀을 이끌고 의사를 결정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리더는 영감과 동기부여를 줄 수 있고 팔로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 팀을 만들고 설득하고 의사결정에 용이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우리 상하 선생님은 그동안 관리자였을까요? 리더였을까요? 요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경혜쌤님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엄수고 되어 있어요, 경혜쌤님. 전 둘 다 아닌데. 아니, 어, 평소에 생각했던 관점으로. 단점요. 둘 다 아니. 여기서 제가 하나 코멘트를 내자면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직장에서의 나의 어떤 위치를 기본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나에 대해서도 관리자가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이걸 이해해 보시면 좀 나는 관리자의 관점으로 나를 경영하는지 리더의 관점으로 나를 경영하는지 좀 마인드가 바뀔 것 같거든요. 꼭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직책의 개념으로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내가 나를 경영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관리자 마인드인지 리더 마인드인지 이렇게 하면 경혜쌤 말을 하기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어때요? 전 조금 더 있으면 리더 리더 쪽. 쪽으로. 네. 네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리더는 영감을 준대요. 교사, 죄송합니다. 자, 교사들이 유아놀이 중심 교육을 운영하는데 우리 한만 원감선생님 어떤 영감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수업 협의를 참 잘 하시거든요. 그때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 이야기하면 그에 대해서 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선생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시해 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리더들에게 팔로워가 따른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상하 선생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리더에게 팔로우들이 따른다. 네. 어떻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희 선생님들은 퇴근할 때 항상 자발적으로 요청을 하고 가요. 그래서 그냥 뭐 항상 이런 거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한쌤 맞나요? 저의 생각인가요? 맞아요. 항상 퇴근할 때 원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갑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선생님이랑 소통을 자주 한다면 이런 부분도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리더는 변화를 만든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을 위해서 우리 한만 원강생님은 어떤 변화를 처음에 왜 우리가 놀이 중심에 했을 때
이 방향이 맞나 했을 때 우리가 왜 일지도 바꾸고 주안도 그 틀을 바꾸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일단은 의견을 제시했을 때 다 잘 따라 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놀이하면서 아이들의 그런 진행 과정이라든지 놀이 선택하는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이런 주제로 바꿔볼까 하고 계속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소통과 설득을 한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에서 어떤 신념을 갖고 운영자와 교사들과 소통과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실까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연수를 받으면서 제가 이 부분이 우리가 왜 혁신 유치원이라고 말했을 때 그 혁신 유치원이라는 말을 어려워했었는데 이 소통 부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원장님하고 원감님하고 그냥 저는 교육과정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냥 우리 원에 한 가지 짜여진 교육과정 틀이 계속 쭉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놀이 중심 그 교육과정을 짤 때 우리 원에 갖고 있는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의견 제시하라면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선생님이 포스트잇에다가 적어가지고 그 부분을 모아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Y 도표라고 해서 그 Y 도표는 이제 꼭 해야 되는 부분 중간인 거 아예 안 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부분을 나누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지시형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원감의 의견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의견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소통하고 설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누기 3번으로 넘어갈게요. 요거 콜라주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커뮤니케이션, 운영자와 교사 사이에서 조율이 어려움을 우리 원관생도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 여기 읽기 자료를 통해서 한번 더 알아볼게요. 자, 운영자는 원장님은 놀이반 선생님은 아이들에 대한 파악을 잘 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관찰하고 그 부분을 부모님과도 자주 상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은 문제 행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부모님과 통화를 많이 했는데 너무 같은 사건으로 자꾸 전화를 드리면 불안해 하시니까 조금 더 지켜보다가 상담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또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배웠는지, 유치원에서 뭘 배웠는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활동지와 작품 파일은 없앨 수 없다고 했는데요. 선생님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데 그동안 해오던 활동지 작품 파일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마지막은 아이들과 놀이한 것을 보여주는 행사를 1년에 3번 하도록 계획하고 한 달에 2번은 놀이 사진을 가정의 설명과 함께 보내고 교실에서는 놀이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이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놀이를 회상하고 성찰을 해야 되는데 여유가 너무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운영자의 입장은 어떤 거를 중요시하게 여겼을까요? 모든 활동을 학부모님들 있는 그대로 네, 보여주는 저도 원하는 것 과정과의 소통을 생각했는데요. 그럼 이번에 선생님은 반대로 어떤 걸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원장님은 결과를 중시했다면 선생님은 아이들이 놀이 중심을 하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간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졌을까요? 중간 리더 선생님께서 조율이 안 돼서. 그러니까요. 이 읽기 자료를 듣고 나서 상하 원장님 혹시 이 중간 리더가 원장님의 의견보다는 교사의 입장으로 치우치게 됐을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원장인 저를 성찰하겠죠. 원장님 보여주세요.
선생님, 만약에 우리 중간 리더의 선생님께서 원장님의 의견을 조금 더 치우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갈등 고조 적었어요. 맞아. 나도 그래. 저도 그렇게 적었어. 갈등 고조. 더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운영자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제시를 했을까요? 만약에 원장님이 이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장하 원장님? 어떤 상황? 뭐 여기 1번, 2번, 3번 중에서 네. 얘기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저는 그 빨간색의 그 교사의 입장에서 항상 많이 생각하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 원장님의 마인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박수! 진짜 멋있으십니다. 와. 그러면 교사였다면, 내가 이 상황에 놓인 교사라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유아의 발달 근거를 원장님한테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죠? 왜 이런 게 필요하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관점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어떤 대치하는 어떤 관계이기보다는 뭔가 설득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원장님이 이해하실 수 있게 설득되게끔 뭔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게 곧 우리 아이를 위함이니까. 그래서 원장님이 그걸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교사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이 안 해준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 대립관계가 되는 것보다는 또 교사가 아이들을 다 더 가까이서 보고 더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의견을 좀 원장님은 고립될 수도 있잖아요. 또 학부모 의견을 많이 듣고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교사가 원장님에게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선생님 어떻게 적어보신 게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뒤에 우리 원강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을 중간에서 첫 번째 상황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한테는 이렇게,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네, 저도 지금은 제가 교사 입장이기 때문에 교사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요즘 엄마들은 우리보다 세대가 왜 진짜 MZ 세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세대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 상황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아이가 그 행동에 조금 수정이 되고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면 엄마한테 다시 어머니 이렇게 해서 좋아지고 있어요라고 말이 이어져야지 여기 계시는 원장님처럼 똑같은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그 엄마는 우리 애가 그런가 하고 더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엄마들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원장님 우리 같이 그 아이의 반복되는 문제 행동이 조금 좋아지기를 저희가 더 지도를 하고 관찰이 되었을 때 그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현장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저희는 있었어요? 저희는 크게 없었어서 우리 선생님이 잘 이끌어 나가고 계셔가지고 이런 문제상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나누기 4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유아놀이 중심 교육 과정 지원자로서의 고민이래요. 고민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고민은 원감으로서 단설 유치원에 발령받은 지 1년이 되어감에도 나의 본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 헤매고 계신데요. 원장 선생님 지시를 받아서 선생님 전달하는 거 외에 여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바쁜데도 허하시대요. 마음 한켠이 허하시대요. 마음으로 간절하기로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고민을 해보고 지원하고 싶지만 일이 바쁘셔서 늘 뒤로 밀리기 일쑤이라고 하십니다. 시간도 역량도 너무 초라한 게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두 번째 고민은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중간 리더인 나에게 놀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적절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지원을 받기 원하신대요. 그런데 중간 리더로서 자칫 섣부르게 적극적 개입을 하게 되면 교사에게 효능감과 자신감을 잃게 할 것 같고 또 고상한 조언들만 늘어놓는 거는 현실과 괴리감을 느끼게 할 것 같다고 어느 선에서 조언을 해줘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하시고 세 번째는 원장님도 선생님들도 경력이 많은 이 중간 리더가 놀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방향성을 잡아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라는데 이 중간 리더는 지금 맡고 있는 보수적인 업무들과 더불어 나조차도 확신을 갖기 어려운 이 놀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 부담스럽다고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혹시 여기 중에서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어떤 부분이 공감이 되셨어요? 네, 제가 이번에 다 많은 중간 리더들을 만났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야기가 외롭다였어요. 이게 선생님들, 어쨌든 선생님들 틈에서도 이제 저희 틈 이렇게 교사가 조금 작은 데는 모르겠지만 교사가 많은 데서는 그 선생님들 틈에 끼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원장님하고의 뭐 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생님들은 또 그 틈에 또 끼기도 힘들고 되게 외롭다고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자기도 교사들하고 또 관리자하고 어울린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 회식도 안 하려고 한대요, 선생님들이. 회식하자 그러면, 아니요, 돈으로 주세요. 저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요.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네, 네. 요즘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외롭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교사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또 교사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 봤었어요. 우리 원감 선생님은 고민이 있으세요? 저희의 제일 큰 고민 우리 한마음에 이제 앞으로 오나모지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한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 우리도 같이 이렇게 같이 갈 수, 계속 앞으로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마음이 조금 더 엄마들한테 이렇게 알려질까? 또 우리 사천 지역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더 선호하게 될까? 다른 지역은 정말 이 사천처럼 어린이집을 막 이런 곳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고민 롤링 페이퍼 상하 유치원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나누기 5. 중간 리더와 소통하고 있는 사람 떠올리기인데요. 노래는 넘어갈게요. 자, 유치원에서 우리는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동료 교사 선생님, 원장님, 또 부모,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유아들까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소통의 경험이 있을까요? 상하 유치원에 혹시 기억에 남는 소통의 경험이 있을까요? 정한쌤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기억에 남는 소통?
기억에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럴 때는 패스가 있어요. 테스트. 패스. 있을까요, 선생님들? 소통, 이런 기억에 남는 소통들은 민감한 부모님과의 어떤 소통을 생각했을 때 이제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정말 민감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많이 민감해지지 않은 좀 원화가 줄어서 그런가? 아무튼 네, 하여튼 민감한 부모와의 소통을 할 때 이제 저는 예전에는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뭔가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긴장되잖아요. 뭔가 이런 먼저 긴장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제 워낙 많은 엄마들을 이제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감한 부모님이 나타났을 때 좀 마인드를 좀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유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유형. 그러니까 왜 저분이 저렇게 이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까? 어떤 원인일까를 한번 저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그 부모님을 상대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굉장히 제가 그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처음에 오면 막 좀 솔직히 인간이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냥 좋게 이야기해도 될 걸 막 성질을 부리니까. 근데 왜 저런 상태로 이야기가 전달될까를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니까 그분들의 말에 조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제 저를 발견하고, 아, 이게 나의 마음 상태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 그런 어떤 경험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어떤 아무리 민감하게 이렇게 하더라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경험은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중간 생각나는 게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똑같이 회의를 하고 똑같이 말을 전달했는데 혼자만 다르게 받아들이는 선생님.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하고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다 같이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 이렇게 해요. 그날 이렇게 해요 했는데 혼자 회의 시간에 못 들었어 물어보면 네?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네. 마무리 넘어갈게요. 네, 담기. 네, 철새에게 배우는 집단 지성의 힘. 자, 하늘을 날아가는 철새를 본 적이 있으실까요? 철새는 번식지와 월동지를 계절에 따라 오가는 새를 말합니다. 이들은 나은 환경을 찾기 위해서 수천에서 수만 킬로미터까지 이동도 합니다. 철새는 이렇게 먼 거리를 날아 도착지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 V자 대형을 이룹니다. 리더는 비행의 방향을 잡고 전체 그룹의 보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V형의 제일 앞인 꼭지점에 날아가지요. 오랫동안 비행을 하다 잠시 쉬어갈 안전한 장소를 선정할 때는 의견을 모아서 실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장 선두에서 거친 바람에 맞서 먼 거리를 오랫동안 비행하면 지치게 되는데 이때 지친 리더를 위해서 뒤쪽 철새가 역할을 교대하여 자리를 바꾸어 준다고 합니다. 또한 그룹의 뒤의 새들이 울음소리를 내어서 앞선 새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도 한대요. 철새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칠 줄 아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 철새 리더십에서 보이는 특별함 찾으셨을까요? 소통, 격려, 배려, 협력 이런 부분을 찾을 수가 있다. 그렇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함께 하는 것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힘이 되는 거. 저도 부담감이 줄어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격려도 해주고 하니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 이 집단 지성은요,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을 통해서 얻게 된 지적 능력의 결과로 얻어진 집단적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요즘은 다 전문학습 공동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문학습 공동체가 서로의 힘이 되어준다고 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하는 이 부분이 크다라고 합니다. 저도 집단 지성이 어떤 말인지 몰라가지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 학습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하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교사들의 리더십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중간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자, 연수에서 들었어요. 공부했어요. 먼저 자발성을 찾아주는 원감이 되어야 되고요. 관리자가 중간 리더가 돼야 되고요. 교사에게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성을 가져야 되고 또 결정권은 이 관리자가 가지는 게 아니라 교사에게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지금 전문 공동학습제나 회의를 할 때 모두 골고루 말하기 그리고 서로 비판하지 않기 기록하기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분장에 있어서 우리 유치원의 교육과 본질에 맞춰서 방향을 제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혹시 어떤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싶은 주제가 있을까요? 상하 유치원 선생님, 선생님들이 원하는 주제가 혹시 있을까요?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니까. 경환쌤 있는 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경환쌤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패스. 경혜쌤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패스할까요? 아니, 제가 지금 사람 유치원 이렇게 이번에 가서 그 연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하고 있는 원들이 거의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우리 원하고 이렇게 상하하고 그래도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줌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이 책 저자한 교수님이 직접 강의로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과정에서 이 책을 준비를 했는지 그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지금 한마음 2년째잖아요. 학습 공동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우린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원감 선생님이 이번에 연수를 다녀오셨는데 네. 그 기존에 우리가 연수를 또 교사들이 뭐 예전에는 많이 다녔었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크게 바뀐 점이 있었나요? 어떤 원장님 연수?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혁신. 유치원의 혁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탐구 보고서 내는 것도 이제 혁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직접 연수를 받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들하고는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네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저희가 이 놀이 중심도 지금 이제 평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네네. 놀이 중심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네. 현장에서는 솔직히 사립 같은 경우에는 특색 이제 교육들이 되어야만 공립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네. 놀이 중심보다는 특색 수업을 하는 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들 평가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방향이 다시 어떻게 될지 정해진다라고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모든 강사님들마다
지금 이제 교사들이, 신규 교사들이 MZ 세대라는 걸 강조하시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앞으로 지금은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보육도 그렇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연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네 저희가 그냥 유초 연계는 그냥 뭐 이렇게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유치원 연계 어려움과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왜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는지 그런 방향도 교사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그 도에서 공문이 하나 왔는데 유초 이험 교육 네. 이험 교육 뭐라 해야 되지? 연구원이라 해야 되나? 그걸 네네. 모집했는데 이제 네. 제가 그 신청을 해서 지금 2번째 참여를 했는데 오, 거기에는 네. 초등학교 교사들 그리고 유치원 교사, 뭐 교감 선생님, 수석 교사, 장학사 이렇게 이제 도에 가서 이제 그걸 하는데 지금 그 교사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유치원 7세 아이들 대상으로 유초 이용 교육에 대한 지금 영상 제작까지 분과가 3분과로 나눠져 가지고 네. 파트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도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활발하게 생각하는데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그 교육과정 개정이 이제는 지방으로 이게 그러니까 지자체로 이게 권한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교육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유치원 뭐 몇 개년 뭐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이제는 그 경상남도, 뭐 경상북도, 서울시, 경기도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 도별로 500명 정도 유초, 중, 고 그 거버넌스를 구축해가지고 이제 교육과정을 지금 작년하고 올해 만들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도 저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경남에서 유치원 교사는 15명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도 사립 유치원은 저만 있고 유초 이용 교육에도 사립 유치원은 저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수동적인 어떤 형태라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사립 유치원 입장에서. 그래서 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바로 이렇게 공문이 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공과 사가 공존은 해야 되지만 사립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결국 모든 교육이 공교육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많이 느꼈고 이제 그곳에서 유초 이용 교육에 대해서도 지금 도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다 정도만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안 그래도 저희도 거기서 장학사님들도 같이 연수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그 교육연구원의 연구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발 사립도 참여를 그런 공문들이 오면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경남에서도 원장님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원장님들도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원장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그런 마인드를 사립 선생님들도 나는 사립 유치원 교사다라기보다는 어차피 뭐 공립이든 사립이든 이제는 다 뭐 국가 지원으로 해서 운영해야 되는 곳이니까 마인드가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도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 공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근데 원장님 다음 주에 저희가 바로 진행하기에는 원래는 다음 주 날짜가 맞거든요. 네. 진행하기에는 선생님들도 2주 연속으로 하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혹시 9월 15일 날 다 괜찮으실까요? 9월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안 되시네요. 선생님이 그럼 선생님 이날 앞에 아까 8일 날은 또 추석 연휴라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뒤로 넘어가지면 그냥 네, 이제 우리 3차 남았잖아요. 네. 그럼 이걸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이걸 다 네. 지금
풀지 말고. 네, 그러면 원장님 1일 날 한번 하고요. 네. 그 다음에 22일 날 한번 하고 10월 13일 날 한번 해서 끝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하면 네,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렇게 할게요. 그럼 1일 날 한번 하고 22일 날 한번 하고 13일 날 한번 하는 9월 걸로. 1일, 네, 9월 22일, 네. 10월 13일. 13일.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